안녕하세요. 뉴스헤드 TV 이혜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뉴스헤드가 암흑의 2017년을 보내버리고 더 희망찬 2018년을 여는 의미에서 신년 특집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또 이미 뜬 스타보다는 앞으로 뜰 스타를 좀 발굴하는 데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 해를 시작하면서 추천했던 스타들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또 뜰 스타는 누가 있을지 같이 한번 내기를 걸어볼까 해요. 지난 한 해 소처럼 일해줬던 올해는 더 일해줄 이영진 기자와 강효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안 쳐줘요? 저희가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망주들을 뽑았었죠? 네, 지난해 저희 뉴스헤드에서 유망주로 꼽은 슈퍼루키는 17명이었습니다. 각각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아이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꼽아봤는데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도환, 정혜인, 신은수, 박혜수, 최서진, 김기주, 이주영, 조현철, 공명, JYP의 진영, 김민재, 이유진, 빅톤, 몬스타엑스, 아스트로, 우주소녀, NCT 127인데요. 이분들 중에 2017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분들이 역시나 많죠? 오, 굉장히 확률이 높은데요? 네, 당시에는 낯선 이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이름들입니다. 저는 첫 주자부터가 굉장히 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포함해서 먼저 배우분들의 활약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도환 씨가 떠오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와 인터뷰도 함께 하셨죠? 네. 올 한 해 드라마 구해줘와 매드독에서 슈퍼루키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작품성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우도환 씨 역시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 그리고 매력적인 비주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남자 신인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도환 씨 정도면 내년에 원탑으로 딱 나서도 드라마 시청률을 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감히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또 다음 주자는 누구였죠? 네, 정약용의 직계 6대손으로도 화제를 모았죠. 정혜인 씨인데요. 다이아 수조로 불리는 족보인 만큼 멋진 연기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수지, 이동석과 함께 쓰리톱으로 훈훈한 그런 한경위를 보여줬고요. 제복을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화 영모도 개봉을 했고요. 영화계에서도 탐낼만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TVN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도 유대위 역할로 활약 중입니다. 정혜인 씨가 저희랑 인터뷰했을 때도 굉장히 뽀얀 얼굴에 이렇게 갸름한 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남친 짤의 정석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되게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 역시나 뜰 분은 뜹니다. 그죠? 다음 주자 소개해주세요. 네, 이유진 씨.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였는데요. 훈훈한 외모에 랩을 잘한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돌스러움을 갖춘 배우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올해 프로듀스 101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유진 씨가 푸디에 출연할 것 같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왠지 이 친구는 묻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꼽았던 유망주였습니다. 역시나 시청자분들이 훈남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색 후드라는 별명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줬고요. 왜 회색 후드였어요? 네, 회색 후드를 입고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첫 방송에. 네, 너무 잘생겨서 저 회색 후드 누구냐. 아, 진짜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별명이 회색 후드가 된 거고요. 청춘시대 2에도 합류를 했죠. 그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캐릭터를 맡았는데 저는 정말로 와 연기 되게 잘한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올해 아마 활약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친구고요. 네. 네, 잘생겼지, 춤 되지, 랩 되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은 그 당시 뽑을 때 이미 도깨비가 방영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뽑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민재 씨죠? 네, 아이돌 느낌 물씬 풍기는 배우 중 한 명이죠. 김민재 씨도 지난해 최고의 한방으로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도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실 정도로 랩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돌 연습생 역을 맡아서 돋보였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도 어울리고 사극에도 어울리고 되게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비주얼이 아닌가 싶네요. 이 다음 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공명 씨네요. 네, 공명 씨가 지난해 굉장히 소처럼 가작을 했습니다. 드라마 개인주의자 지영 씨, 하백의 신부 2017, 번역의 사랑까지 쉴 틈 없는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이분 작년에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들만큼 열심히 일을 해줬군요. 그렇죠. 저희만큼. 아이돌 부분은 임영진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제가 지난 한 해 루키들의 활약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들 이분 아실 것 같아요. 아스트로의 차은우 씨. 정말 천재적인 얼굴로 그룹의 인지도까지 훅 띄워놓으셨는데 아스트로가 지난 한 해 동안 앨범 3장을 발표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고요. 차은우 씨 자체로도 워낙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수뿐만 아니라 뭐 예능, 연기로서도 보고 싶다라는 어떤 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천재적인 얼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목 같은 것도 있고 가운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팬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어울릴 것 같아서 네네. 또 무대 위에서의 네. 차은우 씨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차은우 씨 얘기만 하는데 사실 그 아스트로 멤버들이 정말 다 매력이 이렇게 있어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 매력이 달라서 올 한 해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NCT 127. 네, 작년에 무한저가로 이제 꾸준하게 빵 하고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체리밤 저 몸만 됐으면 이게 이렇게 들썩들썩 해드렸을 텐데. 체리밤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때 보고 와서 이제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친구들은 체리밤으로 이제 제2의 어떤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되긴 잘 됐어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올해 한번 또 빵 한번 터져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몬스타엑스도 되게 열일했죠. 네, 그렇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사실은 데뷔한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작년에 앨범을 3장이나 냈고요. 디지털 싱글을 내고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데뷔하고 처음으로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첫 1위니까 얼마나 네네. 네, 감동적이죠.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할 조짐이 보인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한 해 또 한번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애견했던 유망주들이 좋은 활약을 펼친 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올해는 좀 더 적중률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우리가 키운 양. 사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올 한 해 또 어떻게 활약을 해줄지 계속 지켜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올 한 해 연예계는 이럴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네, 올해는 이럴 것 같아.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이게 바뀔 것 같아 라는 전망이 많을 텐데 저는 드라마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워낙 뭐 웹드라마 그리고 종편 드라마, 케이블 드라마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뛰어들 주자가 누구일까? 보자면 넷플릭스랑 유튜브 레드가 완전 단연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처음에 종편 드라마나 케이블 드라마 시작했을 때 거기에 이제 누가 출연한다 이러면 기사 쓸 때 기억나요? 이렇게 되게 뭔가 부끄러워하면서 뭔가 혹시 내가 급이 내려갔나 이러면서 배우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기억 나죠? 네, 그런 멘트가 공식 간담회 같은 걸 하게 되면 회사에서 말렸지만 내가 출연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출연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죠. 굳이 내가 케이블급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작품이 너무 좋아서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굳이 붙이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그쵸. 이제 뭐 나영석 PD가 넘어가고 뭐 누구요? 나영석 PD님 넘어가고 그리고 뭐 김혜수 씨가 출연하고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이제 A급 스타들이 이제 대거 출연하면서 이제는 뭐 굳이 그게 이제 뭐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종편도 이제 그런 물론 뭐 TV조선이나 채널A는 분발을 해야 됩니다만 JTBC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종편 드라마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잖아요. 그 다음은 플랫폼들이 쏟아내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 넷플릭스가 처음에 케빈 스페이시를 딱 내세워서 하우스 오브 카드로 쫙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송강호 씨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올 한 해는 단순히 지상파, 종편, 케이블 뭐 이걸 떠나서 완전히 정말로 전쟁, 진짜 전쟁이 아닐까. 콘텐츠 전쟁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배우와 작가들이 더더욱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여기 뿅, 저기 뿅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아, 나야죠. 네. 뉴스에이드가 어머, 대박이시다. 네.
네, 저는 드라마 쪽이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중심에는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이나 이미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전혀 기존의 문법과 완전히 다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가요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 가요계가 이런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분야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B2B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유튜브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든 리얼리티 느낌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고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유료 콘텐츠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획사의 소속 가수들, 새로 나오는 가수들 아니면 인기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가수들이 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기획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우리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성향이 생기면서 영상팀 인력을 찾는 게 정말 큰 고민이 됐대요. 예전에는 뭐 우리 어떤 매니저와 함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랑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수를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놔야 이게 좀 네. 많이 보여질까? 그렇죠. 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PD 영입, 작가 영입, 그리고 네. 영상 기자 모집 뭐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뉴스에이드도 늘 영상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늘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고 이력서 좀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기를 네, 간곡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릴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늘 친절하잖아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 네.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룹이 있었죠. 멜로망스라는 그룹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이 그룹이 음원을 낸 자체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SNS 등에 올린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서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결과거든요. 이런 식의 홍보, 이런 식의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멜로망스라던가 네네. 볼빨간 사춘기라던가 이렇게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은 인기 스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기획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빛을 발하는 한 해가 아닐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뉴스에이드가 뉴스에이드가 뉴스에이드 있어야 합니다. 정말 홍 최고다 오늘. 다음 요런 뉴스 분명히 나올 것 같다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장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많아지고 이럴 때 의외의 작품이 늘 터졌어요. 신파, 약간 이렇게 울지 않고 볼 수 없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뭔가 사람의 감정을 후벼 파는 이런 작품들이 늘 이렇게 복병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 해 장르물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영화가 지금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나 이쪽 영역을 거의 놓치고 있잖아요. 블록버스터로만 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을 제대로 움직여줄 만한 작품이 나타나기만 하면 제대로 터질 것 같거든요. 저는 올 한 해 그런 복병의 한 작품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임영진 기자는 뭐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CGV의 그 미디어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영화 산업의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 관객 수가 꾸준히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 시도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여가 생활을 즐기러 가는 거죠. 가족들과 아니면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각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영화 시청 패턴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영화 산업의 시장이 커지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관을 저만 해도 좀 덜 가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요즘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굳이 뭐 큰 화면으로 안 봐도 되는 작품들은 굳이 극장에서 안 봐도 IPTV로도 워낙 잘 볼 수 있어서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뭔가를 붙이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끼리 다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
뭐 밥을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들 어머나.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그 영화관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강효신 기자는 그럼 가요계는 어떨까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가요계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인기의 가속도가 붙는 것을 막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너무 계속 달리고 있죠. 네, 이미 더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빌보드 막 10위 안에 들고 막 앨범 나오면은 막 1위 막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너원의 인기가 이제 활동 막바지쯤에 좀 더 열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한부 그룹이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화끈하게 불타고 있지 않을까. 더 뜨거워지겠죠? 네. 그리고 SM에서도 한 방을 보여주셔야죠. 아마 엑소가 칼을 갈고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걸그룹도 당분간은 트와이스 뒷줄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사실 뭘 해도 되는 분위기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이유 씨가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새롭게 데뷔하는 팀, 뭐 더보이즈라든지 그런 팀에도 약간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럼 뭐야, 다 잘 된다. 다 너무 이렇게 뭐예요 그러면? 혼자만 이렇게 좋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다 쌓아잡아 보면은 하나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심파가 하나 강력한 게 나올 거다. 여기는 영화관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많아질 거다. 시도할 것이다. 여기는 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아니죠. 누가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인기 있는 친구들이 계속 인기를 이어갈 것이다. 네. 저는 YG가 오히려 되게 주목이 되는데 포스트 빅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빅뱅의 매출에 기대서 굉장히 빵빵하게 크고 있었는데 포스트 빅뱅으로는 어떨까? 과연 지금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이미 발돋움했지만 가요계에서 위상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올 한 해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연예계 트렌드가 바뀌고 이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뜰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배우 부분으로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공명 씨의 성입니다. 또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와가지고 공명 씨가 오셔가지고 아 저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그 다음 해 또 하실 분이 이분은 그냥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저희랑 영상 인터뷰 했던 걸 봤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너무 쾌활하고 벌써 네. 마음을 다 뺏기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 자꾸 이러시니까. 아니 근데 변혁의 사랑에서는 너무 어둡게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밝은 역할 제대로 맡으면 우리 누나들의 마음은 모두 그의 것이 아닐까 저는 매우 수줍게 예상을 해보고요. 되게 카리스마 있으셨어요 방금 지금. 너무 대범했는데. 김현진 기자 누구 주목하고 있어요? 배우 중에서는 저는 그 청춘시대 나왔던 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같이 학생 기자 했던 편집장이었죠. 임성민 씨. 네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 기억납니다. 박은빈 씨와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근데 정말 진한 러브라인은 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뭔가 우정인 듯 사랑인 듯. 네네. 정말 진심으로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또 이렇게 확 저는 이분이 생긴 모습도 뭔가 다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캐릭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오빠 느낌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물론 저보다는 한참 어립니다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약에 연기 활동을 펼치면은 뭔가 대중적인 입지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세요. 아, 우리 또 태연찬이 계신 그래서 태연차님 계시고 보건박님 계시고 중기생님 계시고. 네네네 이분들 계신 회사 그래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 네. 기대할 만하네요. 네. 강효진 기자는요? 네, 저도 배우 중에서 꼽자면은 저는 아직 생소하지만은 눈에 띄는 배우 원진아 씨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필모그래피 중에서 저희가 알만한 작품은 밀정이랑 강철비 정도가 있는데 현재 JTBC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에는 조금 더 러브콜이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무슨 역할 맡은 거예요? 네, 거의 주연급으로 이제 준호 씨랑 같이 사랑하는 사이. 그 여자분. 네네네네. 굉장히 저 매력적이죠. 확 알겠어요. 사실 성함만 들었을 때는 제가 아는 얼굴일까 싶었는데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누가 이번에 뜰 것 같나 이렇게 했더니 원진아 씨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분이 그분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다양한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한마디로 커닝을 했다는 뜻이군요. 아, 저도 사랑하는 시선으로 봐주세요, 선배님. 우리 남는 사람 있으면 한 명 달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두 분 다 저에게 남는 사람 있으면 저는 왜 들어가요, 거기에? 다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못 믿을 뿐이네, 이분 정말. 아니 기대주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항상 명만 기대하고 기대해달라고. 계시잖아요. 그냥 휴직, 지금 국민 프로듀서는 휴직 중이지만 항상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찾으시니까. 제가 올해도 또 국민 프로듀서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활동하는 시기에만 반짝 이렇게 막 눈빛이 막 아까 그 한 명을 빌려주지 않아서 제가 결국 예능인은 못 찾았습니다. 그 은지원, 김희철을 잇는 그 아이돌 예능인이 한 명 나올 때가 됐다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둘이 워낙 출중했잖아요. 사실 그 뭐 외모도 외모지만 그 엄청난 그 개성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근데 그 두 분을 잇는 아이돌 예능인은 아직 못 봤거든요. 임영진 기자가 워낙 뭐 많은 아이돌 봤으니까 좀 추천해 주신다면 누가 제일 웃기던가요? 저는 아시겠지만 대중적이지 않아서 제가 어느 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들 공감을 못 하셔서 근데 최근에 정말 저분 재밌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블락비의 제효 씨가 되게 재밌는데 소속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재밌다 코드가 좀 맞으시는 거 아니 아닌가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단어 선택이나 개그를 구사하는 그 방식이 저랑 너무 맞아요. 제효 씨랑은 강유진 기자가 24시간 밀착 데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배꼽 그렇죠. 빠지셨겠는데 그날? 아니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효 씨 참 진중하고 젠틀한 그런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하지만 많은 예능 PD분들께 임영진 네. 기자의 추천을 저는 전해드리면서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효 씨. 네, 제효 씨. 근데 이거 누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누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분 또 떠올랐어요? 또 신인 친구들 중에서 네. 그 저희가 SF9을 정말 어머. 마치 저희 소속 아티스트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에이드 나인 아닌가요? 네, 거의 그 수준으로 많이 만났는데 거기 다원 씨라고 있어요. 근데 데뷔를 처음 하셨을 때는 이게 약간 그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절이 되고 특이하기도 특이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속이 깊대요. 어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나면 한번 터뜨릴 수 있겠다. 약간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이 재치 있는 말솜씨에 더해져서 많은 팬분들이 알아보시지 않을까. 아하. 네. 강유진 기자는? 네, 저도 새로운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해 추세가 약간 리라이징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생민 씨를 네. 포함해서. 김수, 김생민, 박나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확 뜨면서 리라이징 된 스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아마 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군 제대 후 감을 찾은 이승기 씨가 뭔가 한 방을 터뜨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군 제대 직후에 감을 바로 찾기는 쉽지 않은데 또 이승기 씨면 가능할 수도. 네네네. 한 조금 지나고 네. 하유기가 끝나고 나면은 확 찾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 쪽을 한번 볼까요? 가요계. 저는 사실 진짜 지금은 그 누구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안 꼽았습니다. 뭐라고요? 귀찮아서 빼신 거 아닌가요, 하나? 가요계를요? 사실 제가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가요계 트렌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배우나 예능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가요계는 특히 지난 한 해 그 다양한 스타들이 발굴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가요 기자가 가요계 전망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팬들도 몰라요. 내가 누굴 좋아하게 될지. 그렇죠. 그래도 누구 혹시 가수 중에서는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NCT 또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NCT 127 정말 전 체리밤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쇼케이스에서 퍼포먼스를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이 춤은 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NCT를 주목하고 있는 게 제가 그냥 저 혼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좀 독실하시죠? 5년 미신. 5년 혁신 주기설. 5년마다 있죠, 한번 있죠. 판을 뒤집는
정말 대단한 명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으르렁이 나왔거든요. 그 으르렁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정말 온 가요계가 우린 어떡하나 막 모 대형 기획사 사장님께서는 소주를 마셨는데 우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따라잡나 뭐 그 정도의 으르렁이었잖아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SM이 또 한 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런 곡이 나왔다면 그 주인공은 아마 NCT에게 가지 않을까?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표를 얻었네요. 그러네요. 강효진 기자는요? 네, 저는 WM 엔터테인먼트의 B1A4 후배죠. 온앤오프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률은 0%대지만은 네, JQC의 믹스나인 상위권을 이 친구들이 거의 뒤덮고 있거든요. 아, 프로듀스 101이 뉴이스트였다면 네네. 믹스나인은 그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데뷔 당시에는 워낙 뮤직쇼도 많고 프로듀스 101의 그 여파도 있고 해서 다들 컴백이나 데뷔를 꺼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린 나간다 이러고 이제 당당하게 나왔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완성도도 높고 개개인의 실력이나 매력도 출중한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바이벌 끝나고 좀 팀으로 다시 뭉쳤을 때 재조명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 온팀 리더 친구이자 믹스나인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굉장합니다. 왜요? 이름이 효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효진이들이 꼭 잘 됐으면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효진이도 좀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많이 웃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저도 그 멤버 기억나는 게 정말 외모가 출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모 출중하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저런 잘생긴 친구는 어디 있다가 뭐 이러면서 또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 목소리도 좋아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자, 새해 이런 뉴스 꼭 봤으면 좋겠다.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수많은 기사 제목을 쓰잖아요. 이런 제목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죠. 저는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웰메이드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배우빨이 아니라 완성도빨로 해외 시장을 싹 쓰는 약간 드라마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 쾌거. 괜찮아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노력해 나올 때 됐습니다. 노려봐야죠. 네. 어떤 거? 저는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지난 한 해 방탄소년단의 활약에 매우 감명을 받은 바 올해는 어떤 해외 주요 차트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국 가수가 항시 한 10팀 정도 이렇게 포진을 해서 어딜 가도 우리 K-팝이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기사를 제목을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어딜 가도 K-팝. 너무 굉장히 너무 막 뽑은 임팩트 있죠. 제목 아닌가요? 아니, 지금 너무 고민했단 그런 말이에요. 기사 누가 클릭하죠? 영진이 정답.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바람이 있다는. 네. 네. 뭐 이미 뭐 많이 실현되고 있지만 더더욱 막. 네. 강효진 기자도 한 줄 뽑아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도 대박작이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도깨비 이후. 네, 그렇죠. 약간 신드로급 인기를 이제 구가하면서 전 국민을 현방중창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월화 드라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병 치유 뭐 이런 키워드로. 월화 드라마 프로듀스 101 시즌 3. 그래서 월화에는 이제 그 사장님들도 이 드라마를 봐야 돼서 모두 다 칼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드라마가 6시 반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만 되면 다들 다 퇴근해!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은 7시 반이면 끝날 텐데. 아, 그럼 다시 약속 잡기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8시쯤 방송하는 걸로 하죠. 아니죠. 아니, 하루에 한 8시에 다 같이 6시간씩 하는 보고 거야. 퇴근하는 거지. 아헤이. 참. 기분 좋게 차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로 그 약간 옛날 모래시계. 허준 신드롬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올 한 해 전망은 그럼 여기까지 해봐도 될까요? 네. 뭐 모든 할 말을 한 것 같죠? 아쉬워요. 이런 거 리액션 해줬어야지. 아쉬워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저희 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호흡이 맞았어.